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환입니다. 오늘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 원종동 고강동 경매 모든 물건을 위주로 경매 용어 해설, 권리 분석 그리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매에 입문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3개 있습니다. 첫째, 경매를 모른다. 둘째, 경매는 위험하다. 셋째, 경매 자금입니다. 그러나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하겠습니다. 본건빌라의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341-9 대원빌라 201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타경 33105 임의경매,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이계가 관할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겠습니다. 본 빌라에는 제시의 건물 기타 기계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13.88평입니다. 대지권 현황은 지분이 9.96평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입은 2018년 11월 5일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신고하지 않았고 대항력도 없습니다. 이거는 현황조사 권리 내역에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을구 17번 JK 자산관리 대부 9,300만원 근저당이 소멸 기준입니다. 명세서 요약을 보겠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 없습니다.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소유자 아닌 전입세대 윤씨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요약을 보겠습니다. 총 호수가 8세대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를 보겠습니다. 본건 빌라의 전용은 45.9제곱미터입니다. 2014년도에도 1억, 2007년 9월, 2007년 7월에도 1억입니다. 예성 분사가는 8,600여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임차인 윤씨에게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서 도달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윤씨는 배당 요구, 권리 요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등기부에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상권도 없고 소유자 아닌 전입세대 윤씨가 있어서 세입자라고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건물을 보겠습니다. 본건 빌라입니다. 제일 꼭대기 층에 샌드위치 판넬이 덮여 있습니다. 원종동 고강동에 옥상 방수가 문제 있을 적에 샌드위치 판넬을 전체로 덮어서 방수를 대신하는 빌라가 있습니다. 요 빌라인 것 같습니다. 옆 라인도 샌드위치 판넬로 덮어서 옥상 방수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빌라의 현관을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경매 걸린 200km의 현관문입니다.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방이 2개 있고 거실이 있고 미닫이 문으로 조그만 다용도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권 빌라가 위치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권 빌라는 일종 전용 주거 지역과 같이 매우 쾌적한 주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자가 늦은 밤에 다니기에는 매우 부담되는 빌라처럼 보입니다.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0타경 33105입니다. 이 앞에 있는 숫자는 경매에 걸린 연도를 뜻합니다. 뒤에 있는 이 숫자는 경매에 걸린 순서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에 같은 사건 번호는 여러 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원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는 대도시에 있는 법원에서는 경매 물건이 많아서 긴 번호도 존재하지만 소도시에는 경매 물건이 작아서 긴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번호가 모든 법원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권리 분석 또는 상담을 요구할 때에는 경매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을 또는 사건 번호와 소재지 주소를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멸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상 제일 빠른 권리 7개가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 전세권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을 하였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였을 때 이 전세권은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경매 기입 등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소멸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권리는 낙찰 후 신청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권리는 인수됩니다. 낙찰자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위에 있는 7개의 권리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소멸 기준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어도 소멸시킬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소멸 기준 권리와 관계없이 인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가처분은 소멸 기준 권리로 죽일 수도 있고 죽일 수 없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1단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의 1단계는 세입자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세입자입니다. 전입은 있었나 권리 신고도 하지 않았고 대항력도 없습니다. 세입자의 권리 분석은 세입자가 있냐 없냐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무가 확인되었을 적에 2단계로는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였냐 안 하였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이 효력이 현재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권 빌라는 세입자가 있기는 있으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세입자 권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 2단계는 등기부의 소멸 기준 권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료 사이트를 보면 친절하게 소멸 기준을 표시해 줍니다. 을구 17번에 있는 JK 자산관리 대부 9,400만원 근저당이 소멸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유료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간단히 표시해 줬습니다.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상권도 없다고 합니다. 이 주의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주의사항에 특별 매각 조건이라든지 인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네 번째 단계에는 관련 사건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를 본다면은 여기 이 대법원 바로가기를 클릭하면은 관련 사건의 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 사이트를 보지 않는 분들은 나의 사건 검색으로 들어가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의 사건 검색으로 들어가서 관련 사건을 분석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 임차인이 없습니다. 권리 분석 40% 정도는 끝난 것입니다. 이 단계로 등기부를 파악했을 적에 등기부상 인수해야 할 권리, 말소시키지 못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관련 사건도 없었습니다. 본권은 입찰할 적에 낙찰자에게 어떠한 위해도 과하지 않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마음 놓고 입찰하셔도 좋은 물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권 빌라가 부동산에 어떠한 가격에 나와 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권 빌라가 3층은 올수리하였다고 하여 1억 2천만 원의 매매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4층은 올수리하여서 9,500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시세는 잘 거래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권 빌라의 권리 분석 및 용어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